자, 오늘 6월 17일 수요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수부터 보면 나스닥은 어제 마이너스 1.15% 내렸고 S&P 500은 0.57% 마이너스로 내렸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플러스 1.58% 좀 올랐고 역사상 신고가죠. 사실상 역사상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플러스 1.3%로 오늘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캘린더 보시면 오늘 17일이죠. 내일 18일 날 중요한 게 있죠. 18일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죠. 새벽 3시쯤에 FOMC에서 금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6월에 한번 하고 나서 또 7월 달에 한번 있죠. 7월 말에 또 있는데 7월보다는 아무래도 6월 달에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내일이 상당히 좀 중요한 금리 결정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에 중동 전쟁 MOU를 스위스에서 지금 서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큰 일이죠. 큰 이벤트가 하나 생겼다. 그리고 말에 보시면 이제 캐나다 잠수함이 발표가 곧 납니다. 정확히 언제 발표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로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따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기 국내 SMR이나 대형 원전 부지 선정이 오늘 나왔죠. 오늘 속보로 바로 뜬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대형 원전이 경북 영덕에 들어간다 하고 SMR이 부산 기장군에 들어간다라고 지금 속보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그거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캘린더는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뉴스로 넘어가면 첫 번째는 이제 매크로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역시나 연준 금리 발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일단 동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인상보다는 동결이 확실히 확률이 높다. 특히 이제 이 새 의장인 워시의 첫 번째 행보라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행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앞으로 연준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금리 쪽으로는 지금 현재 이슈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유럽에서도 금리 올렸고 일본에서도 금리 올리고 연준에서도 뭐 올릴 수도 있고 동결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글로벌적으로 다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 충격이 사실상 거의 없는 듯한 느낌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금리 이슈로 시장이 왔다 갔다 하기는 좀 힘들겠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반영이 이미 많이 된 상태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으로부터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를 걸쳐서 지속적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이제 시장이 크게 폭락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올렸다가 또 계속 동결이 나올 것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주식 시장이 흔들리거나 아니거나 뭐 그렇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금리 이슈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거는 확률이 좀 많이 작아졌다. 그 정도로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는 이제 금요일 스위스에서 미국과 이란이 MOU를 서명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미 사실은 이 MOU에 대해서 전자식으로 서명이 되어 있죠. 서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스위스에 가서 서명하는 거는 사실상 그냥 공식 서명식, 약간 세레모니 하는 거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위스 서명식에 갈 때는 이 미국 측에서는 벤스 부통령이 가기로 했고 이란에서는 이 갈리바프 의장이 가기로 했는데 이 갈리바프 의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 혁명수비대 출신입니다. 의외죠. 혁명수비대 출신이고 이번 이란 전쟁의 실질적인 전략을 짜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강경파고 막 SNS를 통해서 트럼프를 엄청 비난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갈리바프가 스위스로 가는 게 의미가 큰 거죠. 실질적 전략 결정권자가 직접 서명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지금 볼 때는 강경파이면서 동시에 실권자가 서명을 하러 가네? 그러면 이번 서명은 좀 믿을만 하겠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야 근데 아셔야 되는 부분은 이 서명이 최종 종전식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MOU입니다. MOU. 일단 60일간 싸움을 멈추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자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핵 관련된 문제는 이번 서명에서 빠지고 진짜 최종 협정은 앞으로 60일 안에 협상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 와중에 또 혁명수비대가 이상한 짓 해가지고 또 꼬장 부리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게 다시 뒤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할 때 통행료가 뭐 있니 많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 스위스 서명 이후에 나올 것 같다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서명식이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서명 이후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지금 담겨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G7 정상회의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 G7 정상회의에서 나온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 중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역시나 이 크리티컬 미네랄입니다. 즉
핵심 강물입니다. 핵심 강물에 대한 의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졌어요. 그 안에서 이제 프랑스가 추구하는 핵심 강물의 전략이 있고 트럼프가 추구하는 핵심 강물의 전략이 있는데 이게 이제 차이가 꽤 났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합의를 도출을 못 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최근 들어서 이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뭐 그렇게 좋지 않죠. 솔직히 트럼프 1기 때도 그랬고 지금 정상회담에서 뭔가 옛날처럼 막 하하호호 하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고 뭔가 각자 도생을 위한 너가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좀 들어보자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오는 듯한 느낌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7에서 일본의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을 정확하게 언급을 하면서 히토류 무기화를 함께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전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죠. 이제 일본이 중국 히토류 이 수출 통제에 맞서서 그린란드에서 히토류를 캐겠다라고 또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으로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크게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 글로벌적으로 보면 이 핵심 광물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G7의 이 의제 안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제로 이번에 다뤄졌고 다카이치 총리가 대놓고 중국을 겨냥하면서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지금 일본은 그린란드에서 뭐 히토류 캔다고 하지만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급합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급해요. 우리나라는 핵심 광물에 있어서 수입 의존도가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히토류나 핵심 광물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유독 이게 뭔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진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게 되면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고려아연 이쪽으로 좀 수혜가 될 수 있겠죠.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보고 오늘 특징 섹터를 보자면 오늘 철강 쪽에서 거래가 좀 들어왔습니다. 뭐 하이스틸, 부국철강, 문배철강, 대동스틸 전부 다 크게 급등을 하고 윗꼬리 길게 달고 내려왔죠.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겹친 것 같아요. 재건 쪽에서 앞으로 철강이 많이 필요하다. 뭐 그런 식으로 어거지로 엮인 것도 있고 그리고 정부가 이제 K스틸법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을 좀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K스틸법을 시행을 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닐까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에 우리가 매매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오늘 다 같이 거래가 들어온 섹터는 철강 쪽에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등 조마카세로 넘어가면 일단 반도체 쪽에서 지금 삼성전자는 오늘 보합쯤에 있었고 SK하이닉스는 오늘 장중에 대략 한 3% 정도 올랐죠. 그리고 삼성전기도 대략 보합이고 이제 기판 쪽으로 보면 코리아 서킷도 오늘 한 5%, 대덕전자도 오늘 2.5%, LG이노텍은 오늘 보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6개 정도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기는 MLCC 쪽, 그리고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 LG이노텍은 기판 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살짝 올라버려서 좀 부담스럽죠. 이럴 때는 너무 사고 싶으면 좀 사세요. 한 5% 10%만 사세요. 그 이상 사는 건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내가 여기서 재다가 이거 놓치면 나 진짜 멘탈 나갈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10% 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SK하이닉스가 여기서 끝나기보다는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 크게 내렸다가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V자로 바로 날아갈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 5% 10% 정도 먼저 사고 또 내려오면 이제 담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한 6개 정도 종목을 보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조선 쪽에서 급등이 좀 나오고 있죠. 하나오션도 오늘 장중에 한 10%까지 찍고 윗꼬리 달고 5%로 마무리가 됐죠.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아무래도 캐나다 쪽인 것 같죠.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누가 따낼 것이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 우리나라가 꽤 확률이 높죠. 그래서 수주의 성공을 만약에 하게 되면 조금 오를 수도 있는데 그 전에 만약에 이렇게 좀 거래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면 미리 먼저 파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발표 나기 전까지 계속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그 전에 급등이 나오면 팔고 나간다 그런 전략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원전으로 넘어가면 원전 쪽에서 요즘 부각이 많이 되고 있죠. 원전 쪽에서 부각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긴 시간 동안 집중을 좀 잘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뭐 샀니 못 샀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6개월, 1년 길게 보면 뭐 2, 3년까지 굉장히 긴 먹거리가 될 수 있어요. 물론 트럼프 임기 안에서는 그렇다는 건데 트럼프 임기가 끝나고 나서 또 다른 대통령이 왔을 때는 또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트럼프 임기 안에서는 원전이 좋을 확률이 높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일단 우리의 1픽인데 우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랑 현대건설 둘 다
잘 잡아놨으니까 계속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을 요쯤에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계속해서 박스 만들면서 한 6개월, 1년 기다리다 보면 또 급등이 한번 나오겠죠. 그리고 로봇으로 넘어가면 지금 현대차 그룹이 조금 내려오고 있어요. 현대차는 오늘 마이너스 3%대, 현대모비스는 마이너스 4.7%, 현대오토에버도 마이너스 3% 정도 내려왔습니다. 지금 시장의 대장주는 무조건 반도체죠. 무조건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일단 매매를 하시고 이런 애들은 급락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만 봤을 때는 너 반도체 할래? 로봇 할래? 라고 하면 무조건 반도체 하셔야 돼요. 아무리 현대모비스 같은 게 좋아 보이더라도 일단 반도체를 매매를 하되 얘들은 계속 지켜보면서 급락이 떨어질 때까지 좀 봐주는 거죠.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에 매매를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반도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계속 보시고 음봉 떨어질 때마다 집중을 해서 좀 차근차근 모아가다 보면 또 조금 물려 있을 수는 있지만 금방 수익으로 직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오늘 새벽 동안 목요일이죠. 목요일 새벽 3시경쯤에 3시에서 4시 사이에 미국 연준에서 금리 발표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잘 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잘 보시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스위스에서 이란 전쟁 관련해서 1차 서명을 제대로 하는지 또 어그러져서 갑자기 또 시장 급락이 나오는 건 아닌지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져가야 될 전략은 단기 매매는 무조건 반도체다. 반도체 아니면 할 거 없다. 라고 딱 머리에 박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6월 17일 수요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